오후 2시 9분 첫 번째 파도가 발사된다. 미사일 8발. 이란 해안선의 지상포대에서 발사된 탄도궤적, 가파른 상승, 파테흐 계열과 일치하는 종말강화 프로파일,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SPY-6 레이더가 8개의 접촉 신호를 동시에 포착하고 이지스 전투체계는 접촉 보고가 전대 전체에 전송되기도 전에 요격 해법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전투정보센터에서 전술행동 장교 중령 하산 오세이는 이런 상황을 전해도 봤다. 미사일 8발, 확립된 요격 절차. 교전은 이미 모든 훈련이 승무원들에게 준비시킨 대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투정보센터에서 두 칸 앞쪽에 위치한 정보분석실에서 중령 로라 크로스는 화면에 표시된 파도의 규모를 바라보며 노트에 숫자 하나를 적는다. 8.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이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이브러햄 링컨을 격침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이것은 계산이다. 이란이 이 전쟁 전체에서 시도한 가장 정밀하고 가장 인내심 있는 군사적 계산이며 그 시작은 이란의 표적 담당 장교들이 3주 동안 다루어온 특정한 정보 하나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에이브러햄 링컨 타격전대가 보유한 요격 미사일의 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 대략적으로가 아니라 추정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신호정보와 보급작전에 대한 위성 영상,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이후 타격전대가 치른 모든 교전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 도출된 수치다. 요격미사일 소모일, 보급 일정, 전대 내 모든 함선에 걸친 수직 발사스의 구성을 추적한 결과다. 3주간의 작업 끝에 도달한 숫자 하나, 오후 2시 9분 현재 타격전대에 수직 발사셀에 탑재된 정확한 요격미사일 수, 그리고 그 숫자를 바탕으로 이란의 표적 담당 장교들은 5번의 별개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개의 구성 요소를 가진 하나의 단일한 무기인 무언가를 설계했다. 각 파도는 탄도 위협에 대한 표준 교전 원칙인 미사일 한 발당 정확히 요격 미사일 2발을 이지스 체계가 소모하도록 강제하는 크기로 정밀하게 조정되었다. 한 발이 아니라 3발이 아니라 2발. 원칙이 2발을 규정하고 이지스 체계는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파도의 미사일 8발이 요격 미사일 16발을 강제 소모시키고 두 번째 파도의 12발이 24발을, 세 번째 파도의 14발이 28발을, 네 번째 파도의 16발이 32발을, 다섯 번째 파도의 10발이 20발을 소모시킨다. 16 더하기 24 더하기 28 더하기 32 더하기 20, 합계 120발. 이란의 표적 담당 장교들이 오후 2시 9분 현재 타격전대의 수직 발사셀에 탑재되어 있다고 계산한 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 5번의 파도, 요격 미사일 120발, 잔여량 없음. 그리고 6번째 파도, 로라 크로스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선임 정보 분석관으로 2년을 근무했다. 그녀의 임무는 패턴 인식이다. 잡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고 적이 겉으로 보이는 것 아래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식별하는 것. 그녀는 14개월 동안 이란의 미사일 원칙을 감시해왔으며 이렇게 정밀한 파도 규모 조정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오후 2시 9분에 노트에 숫자 8을 적고 자신이 틀리기를 바라는 계산을 시작한다. 오후 2시 16분 두 번째 파도가 미사일 12발을 발사한다. 크로스는 숫자를 보고 적는다. 첫 번째 파도의 규모인 8을 본다. 두 번째 파도인 12를 본다. 비율이 무작위가 아니다. 그녀는 패턴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전투정보센터는 오후 2시 18분에 첫 번째 파도를 격파한다. 요격 미사일 16발 소모, 모든 미사일 격파. 승무원들은 이전에도 해본 전문가의 집중된 효율성으로 문제를 처리한다. 요격 미사일 수는 120에서 100넷으로 줄어들고 전투정보센터의 누구도 그 숫자를 불안하게 여기지 않는다. 100넷은 여전히 많은 수이기 때문이다. 크로스는 불안하다. 그녀는 오후 2시 19분에 오세이와 통화 회선을 연결한다.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에게 말한다. 파도 규모 조정이 너무 정밀하다. 각 파도는 미사일 한 발당 정확히 요격 미사일 2발을 강제 소모시키도록 계산된 것처럼 보인다. 패턴이 5번의 파도에 걸쳐 유지된다면 5번째 파도의 마지막 미사일이 격파되는 정확한 순간에 탄창이 바닥날 것이다. 오세이는 화면을 본다. 두 번째 파도 접근 중 12개의 접촉 신호. 요격 해법이 깔끔하게 진행 중. 모든 것이 정확히 그래야 하는 대로다. 그는 크로스에게 평가를 기록했으며 현재 교전이 허락하는 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한다. 크로스는 회선을 끊고 노트로 돌아간다. 그녀에게는 지켜볼 파도가 4번 더 있고 그것들이 무엇을 보여줄지 이미 알고 있다. 그녀는 전혀 다른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파도가 아니라, 요격 미사일이 아니라
탄창 잔여량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올 것을 풀기 시작한다. 두 번째 파도는 오후 2시 24분에 격파된다. 요격 미사일 24발 소모, 탄창 잔여량 80발. 세 번째 파도가 오후 2시 28분에 발사된다. 미사일 14발. 크로스는 숫자를 적고 패턴이 완전히 고정되는 것을 느낀다. 8, 12, 14. 각 파도가 이전보다 크고 각각이 정밀하게 조정돼 있으며 각각이 이란의 표적 담당 장교들이 계산한 정확한 증분으로 탄창을 0점에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다. 그녀는 오후 2시 29분에 오세이에게 다시 통화 외선을 연결한다. 패턴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탄창이 5번째 파도 이후 바닥날 것이라고 말한다. 6번째 파도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 진짜 공격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오세이는 화면을 본다. 14개의 접촉 신호, 접근 중, 3번의 파도 격파, 탄창 잔여량 80발, 교전이 완벽하게 진행 중이다. 미사일 전부 격파, 피해 없음, 사상자 없음. 그는 크로스에게 평가를 주목했으며 현재 위협 우선순위가 그의 전적인 주의를 요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는다. 회선을 끊고 노트로 돌아간다. 세 번째 파도는 오후 2시 33분에 격파된다. 요격미사일 28발 소모, 탄창 잔여량 52발. 크로스는 더 이상 파도를 지켜보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아무도 교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탄창이 자신이 계산한 대로 정확히 5번째 파도 이후 바닥날 것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다. 앞으로 14분 동안 이란의 표적 담당 장교처럼 생각해야 하는 무언가를. 이란은 타격전대의 요격미사일 수를 알고 있다. 이란은 그것을 정확하게 고갈시키기 위해 5번의 파도를 설계했다. 전대에 대한 그 수준의 정보는 이란이 다른 무언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이 전쟁에서 이미 파괴한 발사대와 아직 작전 가능한 발사대가 어느 것인지. 호크아이는 전체 교전 내내 모든 이란 발사대의 레이더 방출을 추적해왔지만 크로스는 다른 방향에서 역산하고 있다. 이란이 이미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란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그녀는 타격전대의 전투 피해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온다. 2월 28일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으로 파괴가 확인된 모든 이란 발사대, 이란의 전전재고에서 알려진 모든 세질 3가능 발사대의 위치와 교차 참조한다. 생존자를 지도에 표시한다. 하나가 있다. 지난 열하루 동안 자그로스 산맥의 세 위치 사이를 이동한 단일 이동식 발사대. 표적이 될 만큼 오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정밀하게 위치가 파악될 만큼 오래 전송하지 않는다. 발사대에 세질삼이 탑재되어 있다. 정확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크로스는 이동 패턴을 바탕으로 가능한 발사 위치 3곳을 파악했다. 더 이상의 데이터 없이는 좁힐 수 없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다. ED 호크아이가 오후 2시 9분부터 모든 이란 레이더 방출을 수동으로 추적해왔다. 세질 3발사대가 발사 전에 표적 지정 레이더를 활성화한다면 호크아이는 수초 안에 위치를 파악할 것이다. 그녀는 오후 2시 38분에 표적 패키지를 준비한다. 고도 28,000피트에서 전투 공중 초계 중인 FA-18 2대. 호크아이가 위치를 파악하는 순간 채워질 좌표 4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아직 없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기다리고 있다. 네 번째 파도가 오후 2시 39분에 발사된다. 미사일 16발. 크로스는 화면에서 눈을 들지 않는다. 네 번째 파도는 오후 2시 44분에 격파된다. 요격미사일 32발 소모, 탄창 잔여량 20발. 다섯 번째 파도가 오후 2시 47분에 발사된다. 미사일 10발, 요격미사일 잔여량 20발. 정확하다. 전투정보센터에서 오세이는 마지막 10발의 미사일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며 요격 순서를 시작한다. 요격미사일 20발, 미사일 10발, 표적당 2발. 수확이 깔끔하다. 교전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이지스 체계는 5번의 파도와 47분의 연속 전투에 걸쳐 유지해온 집중된 정밀함으로 위험 목록을 처리해 나간다. 오후 2시 52분, 5번째 파도의 마지막 미사일이 격파된다. 탄창이 바닥난다. 전술 화면에는 접근 중인 것이 없다. 탁 트인 바다, 빈 하늘. 전투정보센터에 완료된 교전 이후에 찾아오는 특유의 침묵이 가득 찬다. 단 한 발의 피탄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5번의 미사일 파도를 격파하고 위협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승무원의 침묵. 크로스는 이미 함교의 리어 어드미럴 제임스 카버와 통화회선을 연결하고 있다. 제동님, 탄창이 비었습니다. 6번째 파도가 올 것입니다. 세질 3단발, 발사대 하나, 자그로스 산맥. 호크아이는 표적 지정 레이더가 활성화되는 순간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제이데멋을 탑재한 호닛 2대와 좌표 입력을 기다리는 표적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크아이의 위치 파악이 들어오는 순간 교전 허가를 승인해 주십시오. 카본은 오후 2시 9분부터 함교에서 5번의 미사일 파도가 교과서적인 정밀함으로 격파되는 것을 지켜봐왔다. 그는 요격 미사일 쏘 화면을 본다. 0. 보조 화면에서 크로스의 표적 패키지를 본다. 접근 중인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전술 화면을 본다. 그는 오후 2시 53분에 호크아이 회선을 집어든다. 남부구역에서 새로운 방출 즉시 확인하라. 오후 2시 54분 11초 세질3 발사대가 자그로스 산맥에서 표적 지정 레이더를 활성화한다. 호크아이는 4초 만에 위치를 파악한다. 오차 18m 이내의 정확도. 오후 2시 54분에 전투정보센터로 좌표를 전송한다. 크로스는 오후 2시 54분에 표적 패키지의 마지막 항목을 채운다. 28,000피트에서 초계 중인 2대의 FA-18F에 전송한다. 카본은 오후 2시 54분에 교전을 허가한다. 세질3이 오후 2시 55분에 발사된다. 고체 연료 모터가 점화되고 미사일은 자그로스 산등성이에서 요격 미사일 없고 이지스 해법 없고 반격할 무기가 없는 항모 타격전대를 향해 가파른 상승을 시작한다. 남쪽으로 340km, 4발의 GBU-31J댐이 오후 2시 55분에 28,000피트에서 투하된다. 세질3이 발사된 것과 같은 분, 미사일이 아직 부스트 단계에 있고 아직 상승 중이고 아직 에이브러햄 링컨을 향해 가속하는 동안 첫 번째 폭탄이 오후 2시 56분에 발사대에 명중한다. 두 번째가 3초 후에 명중한다. 발사대와 승무원, 그리고 이란의 마지막 남은 세질3 가능 발사 진지가 오후 2시 56분에 소멸한다. 세질3은 여전히 공중에 있다. 요격 미사일 없음, 화력 통제, 해법 없음. 에이브러햄 링컨이 비상선회를 시작한다. 넓은 비행가판이 아닌 좁은 함수가 미사일의 예상 충돌 지점을 향하도록 항모를 회전시킨다. 같은 기동, 같은 논리. 항모의 함수는 탄도미사일 충돌에 대해 장갑 처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함수 구역에는 공간과 피해 통제 구역이 있다. 비행가판에는 항공기와 연료, 무기, 그리고 승무원이 있다. 세질3의 유도 체계는 발사대가 파괴되기 전 에이브러햄 링컨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발사대의 표적 지정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갱신된 위치 데이터를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사일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있었던 곳을 향해 비행하고 있다. 항모의 비상선에는 미사일이 발사된 지 60초 만에 선체를 이전 위치에서 340m 이동시켰다. 세질3은 오후 3시 3분에 에이브러햄 링컨의 우현 함수에서 220m 떨어진 아라비아해에 충돌한다. 탄두가 수면 충돌 시 폭발한다. 폭발이 항모의 전방 비행가판에 흰 물기둥을 쏟아붓는다. 충돌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구역에서도 승무원들이 발을 헛디딜 만큼 강하게 함선이 함수에서 한미까지 진동한다. 선체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는다. 전투정보센터에서 오세이는 4초 동안 완전히 정지해 있다. 그리고 크로스의 위치로 통화 회선을 집어든다. 6번째 파도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파도부터입니다. 그녀가 말한다. 숫자 8부터요. 에이브러햄 링컨의 승무원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동안 이디 호크아이는 좌표 하나가 아니라 오후 2시 9분부터 수동으로 추적해온 모든 이란 발사대 레이더 방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다. 47분의 연속 수집. 첫 번째부터 5번째 파도를 발사하기 위해 이란이 활성화한 모든 발사대에 걸친 위치, 주파수, 이동 패턴, 현재 위치. 크로스는 세질3 발사대만을 위한 표적 패키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란에게 아직 남아있는 모든 발사대를 위한 패키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오후 3시 6분 에이브러햄 링컨이 수직 발사 셀에서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6발을 발사한다. 요격 미사일이 비워진 셀들. 이제 전체 교전 내내 예비로 보유해온 지상 공격 미사일이 탑재된 셀들에서 16발의 토마호크, 16개의 발사대 위치, 호크아이의 47분 수동 수집이 제공한 좌표들. 첫 번째 토마호크가 오후 3시 53분에 명중한다. 마지막이 오후 3시 58분에 명중한다. 16개의 발사대, 5분. 오퍼레이션 에피퓨리에서 살아남아 이 시점까지 존재했던 모든 이란 미사일 발사대가 오후 3시 53분과 오후 3시 58분 사이에 소멸한다. 정보 분석실에서 크로스는 교전 일지를 2문장으로 작성했다.
이란은 47분을 들여 미사일 60발을 신중하게 배분해 우리의 탄창을 바닥냈다. 우리는 그 47분을 이란에게 남아있는 모든 발사대의 표적 해법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 이란은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향해 정밀하게 계산된 5번의 파도에 걸쳐 미사일 60발을 발사했다. 3주간의 정보 작업, 완벽한 파도 규모 조정, 정확한 요격 미사일 수, 그리고 항모를 단 한 번도 마치려 하지 않고 6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대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단 한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는 인내심 위에 구축된 계획. 그것은 220m 차이로 실패했다. 한 정보장교가 숫자 8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밀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아무도 그녀에게 맡기지 않은 문제를 47분 동안 풀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응은 물기둥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공중에 있었고, 마지막 토마호크가 오후 3시 58분에 마지막 발사대를 찾아냈을 때 이란이 에이브러햄 링컨을 향해 혹은 그 어떤 것을 향해 미사일 한 발을 더 발사할 능력은 사라졌다. 그날 오후 아라비아해에서 테헤란이 가져간 교훈은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미국 해군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것이 발사하는 요격미사일이 아니라는 것. 8가지 세고 모든 것을 이해한 여성이라는 것. 아무도 그녀에게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녀의 평가는 2번 모두 회선 너머에서 정중하게 무시당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했다. 자신이 틀리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2번 무시당하고도 3번째로 회선을 집어들었을까? 아니면 내려놓았을까?